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가? 반세기를 함께한 여인의 곁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가 내 심장박동처럼 익숙하게 들려오지만 두 육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빙하가 흐르는 것을 그건 증오가 아니다. 무력감이라는 이름의 슬픔.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남자의 자존심을 밤마다 좀먹는 고독한 절망이다. 나는 그녀를 등지고 잠든 척하지만 어둠 속에서 눈은 말똥말똥 뜨여 있고 방 안의 정적은 육중한 망토처럼 내 가슴을 짓누른다. 그 정적은 모든 것을 안다. 비웃고 조롱한다. 한때 이 여인의 육체 안에서 천지를 뒤흔들던 사내가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 미동도 없는 밀랍 인형일 뿐이라고 귓가에 속삭인다. 어둠 속에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선명하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청춘의 묘비명을 때리는 망치 소리 같고 나는 세월에 따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천국이었고 전쟁터였으며 모든 사랑의 성역이었던 바로 이 침대 위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장태식, 이른 고개를 넘은 늙은이다. 나를 의사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저 그 지독한 정적의 맛을 사랑하는 아내의 매끄러운 등허리를 감싸 안고 싶지만 그 포옹 뒤에 이어질 그녀의 기다림과 나의 패배를 알기에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그 감각을 뼈저리게 맛본 사내일 뿐이다. 그녀의 동정 어린 눈빛, 그건 경멸보다 더 아팠다. 밤이 내리면 침실은 더 이상 아늑한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의 무대가 된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바닥에 은색기를 내고 마치 두 주연 배우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같지만 둘 다 대본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아내 미경.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누워있다. 어깨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곡선은 달빛 아래 강물처럼 여전히 부드럽고 유혹적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한방 샴푸 냄새는 잠자던 기억의 군단을 깨워 내 코끝을 후빈다. 각 결혼했을 적 삐걱거리던 단칸방의 무더운 여름밤에 대한 기억. 낡은 침대 하나와 주체할 수 없는 젊음만이 우리의 전부였던 시절의 기억. 그때 내 몸은 활짝 당겨진 활이었고 그녀는 밤을 가르는 화살이었다. 우리의 땀은 짜고 아찔하게 뒤섞였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처마 및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요란했다. 우리는 야성적인 본능으로 서로를 탐했다. 계산도 기술도 없이 그저 서로를 갈망하는 두 육체의 적나라한 진실만이 존재했다. 이제 바로 그 육체가 낯선 땅이 되어버렸다. 주름지고 늘어진 피부, 노인의 반점이 이끼처럼 피어난 내 손을 내려다본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쾌감의 비명을 지르게 하던 그 젊은 사내는 어디로 갔는가? 그는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따금 꿈속에 나타나 사라진 황금기의 영상으로 나를 조롱하는 유령일 뿐일까? 눈을 감으면 기억이 덮쳐온다. 달콤함이 아닌 고문의 기억이다. 베개 위로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몸을 휘던 그녀의 모습, 살짝 벌어진 입술,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던 가느다란 신음, 그녀를 가득 채우고 가장 따뜻하고 축축한 곳, 모든 이성이 녹아내리고 오직 종족의 원초적인 춤만이 남는 그곳으로 가라앉던 감각이 떠오른다. 그 춤은 배울 필요가 없는 춤, 혈관 속에, 모든 근육 섬유 속에 태초부터 존재해온 뿌리 깊은 본능이다. 그때 나는 거장무용수였고 그녀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우리는 폭풍처럼 몰아치다가도 구름 위를 흐르는 물처럼 유유히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이 육체의 교향곡을 이루는 하나의 음표였다. 이제 오케스트라는 침묵했다. 지휘자는 그의 지휘봉을 떨어뜨렸다. 한때 자신의 기백을 자랑스러워하던 나. 장태식은 이제 통나무처럼 누워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흰개미처럼 내 간을 갉아먹는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 부끄러움은 육체의 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여전히 젊다는 데에 있다. 내 머릿속에서는 욕망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른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갈망한다. 미경의 등을 바라보며 내 상상력은 나라애를 편다.
그녀의 척추를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매끄러운 피부 아래 뼈마디 하나하나를 느끼는 상상.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익숙하면서도 도발적인 향기를 들이마시는 상상. 예민한 귓불을 탐하는 내 입술과 가쁘게 터져 나오는 그녀의 숨소리를 듣는 상상. 내 상상력은 결코 붙잡히지 않는 범죄자다. 내 육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실행한다. 그것은 정신 속에서의 사랑. 나 홀로 관객인 채 펼쳐지는 관능적인 무언극이다. 그러나 그 상상의 향연이 끝난 후 눈을 떠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씁쓸함은 더욱 깊어진다. 나는 노력했다. 아, 얼마나 노력했던가. 책을 읽고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다. 자네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들은 말했다. 자식들 걱정? 일 걱정해? 그럴 기운이 어딨겠나. 나 또한 그런 이유들로 나 자신을 속였다. 용기를 내보려 술을 마셔봤지만 술은 머리만 멍하게 매일 멍하게 할 뿐. 아랫도리는 시위하는 사람처럼 완구했다. 기적의 파란 알약도 먹어봤다.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발기, 부끄러운 위선이었다. 내 몸이 아니라 인형을 조종하는 느낌이었다. 사랑은 체조가 되었고 완수해야 할 의무가 되었다. 더 이상 즉흥도, 열정도, 그 원초적인 춤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미경의 눈 속에서 그녀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기계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남자를 원했다. 옛날에 장태식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항복했다. 밤의 정적은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협정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손주 이야기, 고지서 이야기, 어젯밤 TV 프로그램 이야기, 침대 한가운데 누워있는 거대한 코끼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룸메이트가 늙은 전우가 되었지만 더 이상 연인은 아니었다. 세상 앞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깊은 곳,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여자는 숯불 같아서 아주 오랫동안 은은하게 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성냥개비 같아서 찬란하게 타올랐다가 꺼져버린다. 내가 신문을 읽을 때 그녀가 무심코 내 어깨를 두드리거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 무심한 접촉 속에 아쉬움과 말 없는 갈망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춤추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이미 무대를 떠나버린 것이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다. 나는 여기 어둠 속에 누워 도둑질을 한다. 아내의 몸을 훔쳐본다. 눈으로 애무하고 기억으로 사랑을 나눈다. 한때 내가 축축한 입맞춤을 퍼부었던 그녀 어깨에 그 굴곡, 내 손가락이 더듬으며 탐험했던 등허리의 작은 움푹 팬 곳, 그리고 여전히 청춘의 매력을 간직한 둥글고 탄력 있는 엉덩이. 내 손바닥이 그곳에 닿아 살결의 부드러움과 뜨거움을 느낄 때면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던 그 감각, 그녀가 몸을 아치형으로 휘며 내게 엉덩이를 밀착시키던 거부할 수 없는 초대이자 순진하면서도 죄스러운 헌신의 몸짓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 나는 내 영토의 모든 언덕과 계곡을 속속들이 아는 왕처럼 느꼈다. 이제 그 왕은 폐위되었다. 영토는 여전히 그곳에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는 그의 홀을 잃어버렸다. 나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늙음과 패배의 냄새가 밴 한숨. 이것이 정말 끝일까? 우리의 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그림자가 되기를, 그 정적이 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기를 거의 받아들였다. 참기름 한 방울에 어처구니 없는 우연이 작고 희미하지만 육체의 교향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늙은 지휘자가 다시 지휘봉을 잡고 더 원숙하고 더 깊이 있으며 어쩌면 옛날보다 더 멋진 새로운 악장을 시작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미친 희망의 불씨 하나를 지피기 전까지는 내 이야기, 아니 내 부활의 서막은 어처구니 없는 우연, 내 부엌 한 구석에서 벌어진 운명의 장난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도 여느 밤과 다름없이
아내 곁에서 한낱 그림자로 만족하며 임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미경은 이미 잠들었고 그녀의 등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부드러운 곡선은 유혹인 동시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성벽이었다. 나는 굶주려서가 아니라 침실에 숨막히는 정적을 피하고 싶어 부엌으로 향했다. 잠이 잘 온다는 둥. 뜬 소문을 주워 듣고는 사과 식초 한 잔을 따뜻한 물에 타려 했다. 이제는 미경의 등을 힘껏 끌어안던 폭풍 같은 정념의 밤들을 그저 추억할 뿐인 늙고 쇠약해진 내 손이 브레다텔스키 떨며 진한 참기름 한 방울을 식초잔에 떨어뜨렸다. 황금빛의 끈적한 그 한 방울이 시큼한 수면 위로 떨어져 게으른 호박색 눈동자처럼 퍼져나갔다. 순간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였다. 발효의 냄새, 풋내 나던 젊음의 시큼함이 관능적일 만큼 고소하고 따뜻한 참기름 향과 뒤엉켰다. 마치 비 온 뒤의 흙냄새, 격렬한 정사 후의 살냄새처럼 원초적이고 세속적인 향기였다. 아까운 마음에 나는 혀를 차며 단숨에 들이켰다. 그 맛은 혀끝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다. 시고, 고소하고, 톡 쏘면서도 부드러운, 마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미래의 입맞춤 같았다. 별 생각 없이 입을 헹구고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성벽 같은 아내의 등 옆에 누워 꿈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기적은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 마법은 번개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지하수와 같은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새벽, 동력의 빛이 아직 밤의 장막을 찢지 못했을 무렵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소음 때문도, 노인의 습관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감각 때문에 깨어났다. 오래도록 잊혔던 감각, 영원히 다시는 찾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감각, 얇은 이불 아래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푸른 알약의 기계적이고 억지스러운 밝기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고 완강하며 오만한 부활이었다. 마치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소나기 끝에 새순을 틔우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친 숨 한 번에 이 환상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다.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려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했다. 뜨거웠다. 단단했다. 마치 수년간의 실종 끝에 돌아온 충직한 병사처럼 그것은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내 자신의 환희가 아니라 미경의 모습이었다. 내 밑에 누워 길고 가느다란 다리로 내 허리를 감고 격렬한 입맞춤을 받아내기 위해 살짝 벌린 입술, 그리고 내가 천천히 들어갈 때 깊고 순진하면서도 유혹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녀를 가득 채우던 감각, 살과 살이 하나가 되던 감각. 나의 단단함이 그녀의 가장 깊고 축축한 곳에 닿았을 때 고통이 아닌 환영과 만족의 신음을 터뜨리던 그녀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수년간 차가운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야수가 낯선 향기에 의해 깨어난 것이다. 나는 파도가 바다로 물러가듯 그 부활의 감각이 서서히 가라앉을 때까지 누워 있었다. 이것은 행운일까 꺼져가는 등불의 마지막 발악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치도록 부끄러운 희망의 불씨 하나가 지펴졌다. 그날 밤 나는 그 기묘한 의식을 반복했다.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죄스러운 비밀을 숨기는 사춘기 소년처럼 몰래 그 잔을 비웠다. 그 시고 고소한 맛 속에서 나는 기다림의 맛을 느꼈다. 매일 밤 그 의식은 조용한 기도가 되었다. 신이 아닌 내 자신의 육체에게 저 지하수가 결코 마르지 않기를 비는 기도, 그리고 기적은 반복되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기에 충분할 만큼 자주 자신감이 혈관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미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후회와 자격지심의 눈이 아니라 달콤한 비밀을 간직한 자의 눈으로 나는 진정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물건을 주울 때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와 흩날리는 잔머리, 그녀가 비단 잠옷을 입고 침실 등불 아래 섰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곡선. 그녀는 더 이상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비옥한 대지, 어쩌면 내가 곧 다시 탐험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를 비밀의 화원이었다. 몇 주 후, 나는 길가의 허름한 술집에서 중마고인 박진우와 마주 앉았다. 그는 거친 건설 노동자로 평생 콘크리트와 철근, 그리고 소주밖에 모르는 사내였다. 그의 얼굴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손은 굳은 살과 균열로 가득했다. 그 무렵 그는 굶주린 개처럼 풀이 죽어 있었다. 아내와 냉전 중이라는데 그 이유란 우리 남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 소주 몇 병이 비워지고 알코올 기운이 돌자 나는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나를 반쯤 감은 눈으로 쳐다봤다.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자의 눈빛이었다. 미친 소리 너 취했냐? 장씨 늙더니 노망이라도 들었어. 아니면 다단계 아줌마들한테 뭘 사기라도 당한 거냐? 그는 입술을 삐죽이며 시멘트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우리 같은 사내들은 말로 서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직접 담근 쌀 식초 한 병과 내가 신중하게 고른 가장 향기로운 냉합착 참기름 작은 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가져가. 나는 마치 가문의 비기를 전수하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죽지는 않아.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이 식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 그리고 잘 들어. 참기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딱 한 방울. 기억해. 한 남자의 회한의 눈물 한 방울처럼 아주 귀한 거라고. 진우는 나와 두 병을 번갈아 보았다.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절망이 회의감보다 더 컸으리라.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두 병을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도 묻지 않았다. 이런 일은 조용한 도박과 같아서 누구나 운명의 주사위를 스스로 던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진우였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취해 있었지만 슬픔의 취기가 아니라 흥분과 해방감의 취기였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식이다. 한참을 웅걸거리더니 100마디 설명보다 더 강렬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야, 장씨, 우리 그 마누라 있잖아. 요새 자꾸 웃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젠장, 그 여자가 웃는 게 꼭 신혼 때처럼 웃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나는 알았다. 아, 너무나도 잘 알았다. 남자의 웃음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곁에 있는 여자의 반짝이는 눈과 만족스러운 미소에 있다. 그 미소는 우스갯소리나 선물 때문이 아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온다. 그것은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맞은 미소, 꽃이 수분을 받은 미소, 육체가 경청받고 응답받은 미소다. 당신의 여자가 그런 미소를 지을 때 당신은 그녀와 단지 섹스를 한 것이 아님을 안다. 당신은 그녀의 영혼을 만진 것이다. 당신은 그녀 육체 안의 원초적인 춤을 깨운 것이다. 헌신과 수용의 춤,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춤. 두 개체가 하나로 녹아드는 춤.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기적의 명약은 푸른 알약이 아니라 바로 그 미소였다. 내 남자가 돌아왔다는, 나의 왕이 옥좌에 복귀했다는, 그리고 오늘 밤 이 영토는 다시 한번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미소. 진우의 말은 내 마음속 자물쇠에 마침내 들어맞는 녹슨 열쇠 같았다. 그것은 기적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전체를 재정의했다. 이 부활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건네는 법을 배워야 할 선물이며 내가 다시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교향곡이다. 내가 갈망하는 유일한 관객, 내가 열망하는 유일한 춤의 파트너가
저 성벽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부활은 나만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나누어질 때 전설이 된다. 다음 전설의 주인공은 최민환, 존경받는 은퇴 교수이자 그의 전생애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논리와 이성의 블록으로 쌓아 올려진 남자였다. 그는 술집이 아닌 고요함과 묵직한 단향이 감도는 낡은 찻집에서 나를 찾았다. 그는 다른 사내들처럼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지 당혹감. 별들이 제 궤도를 이탈한 것을 발견한 천문학자의 경이로운 혼란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수천 페이지의 책장을 넘기던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이제는 찻상 위에서 불안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강의하듯 여전히 조리 있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 선생, 나는 모든 것을 읽었소. 혈액순환의 메커니즘, 테스토스테론 감소,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론적으로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멈췄다. 내 몸이 내 책을 읽으려 하질 않는단 말이오. 내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아. 그의 고통은 실패한 남자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왕의 공포였다. 그는 평생을 지성으로 세상을 정복해왔으나 이제 와서 자신의 내부에 그가 아는 어떤 법칙도 통하지 않는 원시의 땅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그의 두꺼운 안경 너머 여전히 총명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가련할 정도의 순진함이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이 아닌 공감의 웃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찻잔을 따라주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안경을 뿌옇게 흐렸다. 교수님,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육지의 지도를 들고 바다를 항해하려 하셨군요. 우리 사내의 기백이라는 것은 검은 잉크로 찍어낸 책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도 아니지요. 그것은 조수 차오슈이입니다. 교수님, 달과 하늘의 리듬에 따라 차오르고 빠져나가는 조수 말입니다. 당신의 배가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책이 아니라 바다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이 그에게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다. 남자의 기백은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싱싱한 굴 속에 있습니다. 입안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짭짤하고 미끈한 바다의 맛 속에, 이 거친 호두알 속에, 대지의 끈기와 잠재된 힘을 품은 어머니 대지의 작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원이 되었지만 내 처방은 알약이 아닌 감각의 춤이었다. 나는 교수에게 잠시 모든 책을 던져버리라고 말했다. 도표와 통계는 잊으라고. 대신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라고 했다. 냄새와 맛, 그리고 촉각으로 말하는 언어. 나는 그를 위해 식단을 짰지만 그것은 영양식단이 아니라 유혹의 시나리오였고 잠든 원시의 야수를 깨우는 의식이었다. 저녁에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모님과 식탁에 앉으실 때 그것을 데이트로 만드십시오. 촛불을 켜십시오. 손주나 병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생굴 한 접시를 내오십시오. 그것들을 보십시오. 교수님, 그 거욱 엎대기는 거칠고 투박하여 마치 봉인된 비밀과도 같습니다. 작은 칼을 틈새에 넣어 탁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을 열어젖히십시오. 안에는 부드럽고 떨리는 투명한 바닷물을 머금고 촛불 아래 반짝이는 속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대양의 입맞춤입니다. 씹지 마십시오. 입안에 머금고 짭짤하고 비릿한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게 하십시오. 혀를 스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미끄러운 질감을 느끼십시오. 굴 하나를 삼킬 때마다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바다의 원초적인 생명력, 그 혼돈스럽고 강력한 에너지를 통째로 삼킨다고 상상하십시오.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그 아연이라는 것은 단순한 화학 원소가 아니라 생존의 정수이며 당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조수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나는 계속했다. 차 한 잔과 함께 홀로 앉아 호두 몇 알을 꺼내십시오.
서둘러 먹지 마십시오. 하나를 손에 쥐고 그 단단하고 우둘투둘한 껍질을 느껴보십시오. 마치 그 안에 귀한 것을 품은 우리의 두개골과도 같습니다. 호두 까는 기계로 딱 소리를 내며 깨뜨리십시오. 파괴의 소리, 비밀에 접근하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는 작은 뇌처럼 주름진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 주름을 보십시오. 그것은 수천 년간 대지로부터 축적된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씹으십시오. 고소하고 기름진 맛, 그 향기로운 기름이 배어나와 혀를 부드러운 막으로 감싸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읽었던 그 아르기닌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미노산이 아니라 어머니 돼지의 근면함입니다. 그것은 당신 몸속 가장 작은 길,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조용히 뚫어 생명의 강물이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인부들입니다. 나는 그의 식사를 하나의 춤으로 만들었다. 굴은 격정적이고 예측 불허하며 열정 가득한 탱고였다. 호두는 느리고 우아하며 계산된 왈츠였다. 나는 거기에 껍질을 벗기면 스트리퍼처럼 도발적으로 드러나는 달콤하고 투명한 붉은 새우를 더했다. 숯불 위에서 구워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관능적인 대조를 이루는 기름진 청거도 추가했다. 그의 식사는 더 이상 에너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감각의 모험이자 무엇으니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마음챙김 수련이었다. 석 달 후 나는 바로 그 낡은 찻집에서 교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변해 있었다. 단지 안색이 좋아지거나 안경 너머 눈빛에서 혼란이 덜어진 것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의 몸에서 은밀하게 뿜어져 나오는 여유와 자신감. 그는 더 이상 불안하게 손을 얽고 있지 않았다. 대신 전문가처럼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그 맛을 음미했다. 그는 내게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우리 같은 남자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나에게 낱마디 보고서보다 더 의미 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주말 그는 입가에 은밀한 미소를 띠며 시작했다. 비가 왔소. 아내와 나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빈둥거렸소. 저녁 식사 후 문득 기분이 내켜. 젊었을 때 우리가 아주 좋아했던 낡은 탱고 LP판 하나를 찬장에서 꺼냈소. 턴테이블에 올리니 지직거리는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내 앞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소. 그녀는 나를 보더니 놀라워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소.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런 웃음이었지. 그녀는 내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노란 등불 아래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소.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늑한 거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애절한 탱고 선율, 그리고 두 늙은 몸이 아직은 조금 어색한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몸은 스스로의 기억을 되찾는다. 수천 번 서로를 껴안고 수천 번 서로의 팔 안에서 회전했던 기억. 그의 스텝은 더 단단해진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아내의 허리춤에 단호하게 놓인다. 그 접촉은 친구의 접촉이 아니다. 연인의 접촉이다. 그것은 소유권의 선언이며 약속이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대고 그들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인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리프트는 없지만 모든 스텝 속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한 번의 회전, 한 번의 뻗음이 무언의 대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다. 수년 만에 재회한 연인들의 어색함과 옛 추억이 불러일으킨 장난기가 공존한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그의 다리를 감싼다. 저녁차의 향기와 다시 짚혀진 욕망의 냄새를 품은 그들의 숨결이 하나로 섞인다. 그것은 춤이 아니다. 영혼의 전이이며 깨어난 원초적인 춤이다. 그것은 어떤 노골적인 행위보다 더 관능적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과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약속으로 가득 찬 하나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었다.
우리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춤을 추었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나는 그 안에서 불꽃을 보았다. 이번의 침묵은 참으로 따뜻했소.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교수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남자의 기백은 기계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문제라는 것을, 그것은 발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여자가 갈망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접촉의 섬세함이라는 것을, 그것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 한 접시 오징어 탱고 한 곡, 그리고 당신의 동반자에게 잊혔다고 생각했던 춤을 다시 추자고 손을 내밀 용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처방한 음식은 약이 아니었다. 그저 연주자들에 불과했다. 그리고 바로 당신. 교수님, 바로 당신이야말로 육체의 교향곡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운 메스트로인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연료가 아무리 최상급이라도 기계가 정비되지 않고 엔진이 감기지 않으면 교향곡은 불협화음을 내며 쓰러질 뿐입니다. 나는 교수에게 대항의 지도를 건넸고 저 거친 건설 노동자에게는 대지의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배를 지휘하고 단지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 가장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랑을 3분짜리 팝송이 아닌 끝없는 서사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몸속의 조용한 선원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우리가 거의 잊고 지낸 근육무리가 있습니다. 과시용 이두박근도 자랑용 식스팩도 아닙니다. 그것은 골반 양쪽 뼈 사이에 비밀스럽게 걸린 해먹처럼 깊숙이 숨어 남성이라는 존재의 깃틀 전체를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수호신처럼 생명력의 모든 관문과 둑을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골반적은이라는 건조한 학명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왕의 옥좌라 부릅니다. 왕이 자신의 옥좌에 굳건히 앉았을 때 비로소 자신감과 권위로 왕국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좌를 깨우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의식이며 관능적인 내면의 대화입니다. 헬스장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비밀로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나의 전우들이여. 익숙한 안락의자, 사무실에서 혹은 공원 벤치 위에서라도 눈을 감으십시오. 저 밖의 시끄러운 세상은 잊으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거대한 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뜨겁고 강력한 생명의 강물이 세차게 흐르며 언제라도 둑을 넘어 범람할 듯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항문을 조이십시오. 엉덩이, 근육도, 복근도 쓰지 마십시오. 오직 그 비밀스러운 근육 무리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귀한 진주 하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꽉 쥐는 것처럼. 조여지고 죄어오는 감각, 댐의 수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강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응축되고 에너지를 축적하며 더욱 강력하고 집중됩니다. 그 조여진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당신의 뿌리에서 힘이 모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은 불쾌한 긴장이 아니라 달콤한 통제이며 오만한 자제력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주 천천히 힘을 푸십시오. 수문이 다시 서서히 열리지만 둑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해방임을 느끼십시오. 에너지는 다시 흐르지만 이제는 더 부드럽고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탱고와 같습니다. 조이는 것은 단호하고 강력한 전진이며 소유입니다. 푸는 것은 우아하고 유혹적인 후퇴이며 양보입니다. 조이고 풀고 나아가고 물러서고 당신은 몸에게 새로운 춤, 통제의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춤에 능숙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분출하기만 하는 본능의 노예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절정을 지휘하고 황홀경의 순간을 무한정으로 늘리며 당신의 파트너를 정상에 올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되돌려 놓고 이내 더 높고 강렬한 새로운 정상을 함께 정복할 수 있는 거장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위에 누워 당신의 몸 아래서 떨리는 그녀의 몸을 느끼고 당신의 둑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느낄 때 이 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옥자를 가볍게 조이십시오. 아주 살짝만. 홍수는 잠시 멈추겠지만 쾌감의 파도는 당신과 그녀 안에서 계속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채 커지는 그녀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눈빛은 묻는 듯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마법사의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힘을 풀고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행위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급한 젊은이와 쾌감의 정점은 목적지가 아니라 관능적인 여정, 그 자체에 있음을 아는 노련한 남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옥자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흐름이 아닌 폭풍 후 전체를 다스립니다. 바로 숨결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래에 있다고. 모든 전쟁은 하복부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큰 적, 가장 잔인한 폭군은 위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군림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두려움, 그것들이 바로 우리 혈관을 옥죄는 쇠사슬이며 뜨거운 강물을 말라붙은 시냇물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욕망의 불꽃을 꺼뜨리는 차가운 북풍입니다. 걱정하는 남자는 열정적인 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분주한 마음은 살갗의 언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몸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세상이 잠든 밤, 어둠이 위안의 담요가 될 때 가장 잘 행해집니다. 누우십시오. 당신의 여인 곁에. 하지만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바로 누우십시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매트리스 위에서 당신 몸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침대의 일부가 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쉬기 시작하십시오. 일상의 헐떡이는 얕은 숨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숨, 본능의 숨을 다시 배우십시오. 코로 아주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가슴을 들어 올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공기가 바로 배로 내려가게 하십시오. 배 위에 얹은 손이 마치 보이지 않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들이마시는 것이 단지 공기가 아니라 밤의 고요함 전체이며 우주의 시원한 에너지라고 상상하십시오. 넷을 셉니다. 둘을 세는 동안 숨을 멈추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온몸으로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두 다리 사이에 따뜻한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내쉬십시오. 아주 천천히, 들이마실 때보다 더 길게 6을 셉니다. 내쉴 때. 배 위의 손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내쉬는 것이 단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모든 걱정, 분노, 두려움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숨결을 따라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숨결의 춤을 반복하십시오. 넷, 둘, 6. 평온을 들이마시고 혼돈을 내쉬고.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몸은 더욱 이완될 것입니다. 피는 더 자유롭게 순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배에서부터 아래로 퍼져나가는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의 둑에서 해방된 생명의 강물입니다. 그리고 이 춤을 추는 동안 당신의 상상력이 날개를 펴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 의식의 가장 관능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곁에 누운 여인의 피부 위에 당신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잔머리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다고. 당신의 숨결이 살짝 벌어진 그녀의 입술 위를 스치고 있다고. 평온과 갈망을 품은 당신의 숨결이 그녀를 감싸 오직 둘만의 은밀하고 관능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당신은 아직 그녀를 만지지 않았지만 이미 당신의 숨결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을 때 두 춤을 결합하십시오. 옥자의 춤과 숨결의 춤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를 때 옥자의 긴장을 푸십시오. 열림과 수용을 느끼십시오. 내쉬며 배가 가라앉을 때 옥자를 서서히 조이십시오. 통제와 에너지의 집중을 느끼십시오. 들이마시고 열고 내쉬고 조이고. 이것이 우주의 리듬입니다. 조수의 리듬입니다. 사랑 그 자체의 리듬입니다.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고 당신의 모든 힘을 그녀에게 바치기 위해 조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닙니다. 관능적인 명상의 경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에너지 중심과 연결되고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로 만들어 쾌감의 교향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춤을 마스터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폐잔병처럼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오는 왕처럼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여인 곁에 누울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깁니다. 당신은 숨결로 시작하여 신뢰와 갈망의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맑게 뚫린 강물로부터 에너지를 가득 채운 접촉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당신은 옥자로 그 춤을 지휘하여 이전에는 꿈에서나 가볼 수 있었던 쾌감에 약속된 땅으로 둘 모두를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자격지심을 치유하고 당신의 동반자의 조용한 외로움까지도 치유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에너지의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세차게 흐르는 위대한 에너지의 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왔다. 계획된 밤이 아니었다. 향초도 신중하게 고른 탱고 음악도 없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수주간에 걸친 조용한 의식들, 식초와 참기름 한 잔, 바다의 향연, 옥자와 숨결의 내밀한 춤 끝에 온 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공연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변해 있었다. 내 자신감은 더 이상 젊음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강물이 되었지. 흐름을 막으려는 둑이 아니었다. 그 밤, 우리는 익숙한 침묵 속에 나란히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감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두 음표 사이의 쉼표처럼 잠재력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옆으로 누워 미경과 마주했다. 그녀 또한 내 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여자는 에너지의 지하수 흐름을 감지하는 6번째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녀도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두 개의 머나먼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손을 뻗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 접촉은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고 초대였다. 내 손가락 아래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전해오는 미세한 떨림, 말없는 응답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허리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어떤 관능도 섞이지 않은 입맞춤. 그녀가 내 곁에 있어준 모든 세월, 나의 침묵을 견뎌준 모든 시간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입맞춤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안도의 한숨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 나는은 알았다. 문이 열렸음을, 나는 입맞춤을 옮겨갔다. 아주 천천히, 관자놀이로, 광대뼈로, 그리고 그녀의 귓불로 나는 내 입술과 혀로 그녀 얼굴의 모든 윤곽을 재발견했다. 내가 익히 안다고 생각했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고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 피부의 짠맛을 맛보았고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 더 유혹적인 그녀만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빠지며 변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다. 조용한 헌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다. 이것은 탐험이다. 나는 성체를 점령하려는 장군이 아니다. 나는 경외와 호기심을 품고 신성한 숲으로 들어가는 탐험가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로, 그리고 내 입술 아래 그녀의 맥박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깨의 움푹한 곳으로 입을 맞추었다. 내 손은 그 자체의 여정을 시작했다. 조급하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스쳐 허리로 내려가 그녀의 엉덩이에 멈춰 그녀를 내게로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의 몸이 서로 닿았고 전류가 내 척추를 따라 흘렀다. 바로 그때 미경이 입을 열었다. 감정에 겨워 쉰 목소리, 어둠 속의 속삭임이었다. 당신, 예, 그녀는 단 한마디 했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갈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 여기 있어. 나는 속삭이며 답하고 허리를 숙여 내가 오랫동안 놓쳐왔던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첫 입맞춤은 아주 부드럽고 탐색적이었다. 마치 수년 만에 재회하여 스텝을 기억해내려는 두 무용수처럼. 하지만 이내 육체의 기억이 깨어났다. 입맞춤은 더 깊고 더 열정적으로 변했다. 우리의 혀는 서로를 찾아 훔쳐 축축하고 열정적인 탱고 속에서 뒤엉켰다. 나는 그녀의 단맛, 기다림의 단맛을 맛보았다. 내 손은 더 이상 한가하지 않았다. 남쪽 땅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얇은 비단 잠옷 위로 그녀 엉덩이의 곡선을 느꼈다. 나는 가볍게 쥐었고 그녀는 내 입안에서 신음했다. 나의 옥좌를 깨우는 소리였다. 내 손은 앞으로 미끄러져 우리 아이들을 품었던 부드러운 아랫배를 지나 위로 올라갔다. 나는 내 손바닥 아래 그녀 가슴에 둥글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처녀 시절처럼 탄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따뜻함과 원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언덕 꼭대기의 보석을 부드럽게 희롱했고 그녀의 몸은 활처럼 휘었다. 장식 씨.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 이름은 기도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알았다. 때가 왔음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밤은 길었다.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잠옷을 벗겨 희미한 달빛 아래 내 여인의 몸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흠 없는 피부를 가진 젊은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는 세월의 흔적, 출산의 흔적, 삶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각상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가꾸어진 땅의 생동감 넘치고 진실한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감상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옷을 벗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늙은 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식스팩이 아니라 에너지이며 그녀 남자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누웠다. 살과 살이 맞닿아. 두 개의 벌거벗은 몸, 두 개의 벌거벗은 영혼으로. 그리고 나는 춤을 시작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했다. 숨결로 시작하여 그녀의 피부 위에 평온과 갈망을 불어넣었다. 입맞춤으로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몸 위에 쾌감의 원을 그렸다. 나는 정복자의 조급함이 아니라 가장 귀한 꽃을 돌보는 정원사의 인내심으로 그녀의 모든 계곡과 언덕, 모든 비밀스러운 동굴을 탐험했다.
나는 그녀의 신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들었다. 더 이상 가느다란 신음이 아니라 해방의, 쾌감에 대한 항복의 신음이었다. 그녀는 내 손길 아래 몸부림쳤고 두 다리는 나를 휘감았으며 그녀의 엉덩이는 원초적인 리듬에 맞춰 솟아올랐다. 그녀는 준비되었다. 그녀의 몸은 범람하는 강물이었고 나를 그 흐름 속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달빛 속에서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연마한 통제력으로 나는 천천히 들어갔다. 그것은 침입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그녀의 따뜻함, 축축함, 그리고 꽉 조이는 감각에 감싸이는 느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의 몸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나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서 터져 나온 만족스러운 한숨을 들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나는 옥자의 춤을 사용했다. 들어갈 때 조여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나올 때 풀어 기다림을 연장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그녀 얼굴의 모든 반응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극적인 춤꾼이었다. 그녀의 엉덩이는 나와 함께 움직였고 나의 모든 추격을 받아들였으며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역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우리의 리듬은 점점 더 빠르고 강해졌다. 방은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저속함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 마침내 서로의 공통 언어를 되찾은 두 개체의 소리였다. 나는 내 둑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옥자를 가볍게 조여. 홍수를 잠시 막았다.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그리고 나는 힘을 풀었다. 내가 축적한 모든 에너지가 그녀 안으로 뜨거운 생명의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가게 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고 쾌감의 지진이 그녀 온몸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궁극적인 해방의 비명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팔에 안겨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둘 다 기진맥진했지만 달콤한 탈진이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다. 자격지심, 두려움, 그것들은 쾌감의 강물에 휩쓸려가 버렸다. 나는 미경을 보았다. 그녀는 환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돌아왔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가 단지 오늘 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남자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다. 전리품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황홍이의 친밀함은 쓰러져가는 마지막 장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사랑 노래의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악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남성성의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재탄생이다. 그것은 당신과 반세기를 함께한 여인을 바라보며 그녀가 단지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이며 뮤즈이며 인생이라는 춤의 영원한 파트너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두 늙은 몸이 서로를 되찾고 불꽃은 젊음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을지라도 숯불은 길의 끝까지 따뜻하고 은은하게 타오를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당신의 연료를 찾고 당신의 춤을 다시 배우고 그 교향곡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메스트로는 나의 전우들이여 언제나 당신들 내면에서 그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